자, 이번 시간에는 1차 방정식의 활용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볼 텐데요. 우선 먼저 1차 방정식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미지수를 정하는 건데요. 문제를 이해하고 구하려는 값을 x로 표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방정식 세우기인데요. 문제의 뜻에 맞게 1차 방정식을 세우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미지수를 정하고 나면은 주어진 말을 가지고 우리가 미지수에 대한 1차 방정식을 세우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다음 세 번째는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보면 되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확인하기인데 우리가 3번에서 1차 방정식을 푸른 다음에 그 구한 해가 맞는지 확인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조건을 비교해 가면서 집어넣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그 1차 방정식 활용 예제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연속하는 숫자입니다. 자, 연속하는 숫자는 여기서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에 거를 기준으로 잡느냐, 뒤에 거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식이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연속하는 두 수의 합이 13일 때 작은 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문제가 작은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을 구하는 값인 작은 수를 x로 한번 둬 보겠습니다. 그럼 연속하는 두 수의 합이라고 하는 것을 작은 수를 x라고 했으면 큰 수는 연속하면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속하는 두 수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x와 x 더하기 1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식이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 두 수의 합으로 나올 거고 이 값이 13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합이 13과 같다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풀어주면 x가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작은 수는 6이고 큰 수를 만약에 구해라 그러면 7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연속하는 두 개의 짝수나 홀수일 때 또는 연속하는 세수일 때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하는 세수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연속하는 세 개의 수는요, 가운데 수를 x라고 잡고 앞에 있는 수를 x-1, 뒤에 있는 수는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연속하는 세 개의 숫자를 만들면 되고요. 이거의 합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과가 11이었다. 그러면 이거 세 개를 더한 값이 얼마나 같으냐? 예를 들어서 33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없어지고 3x가 33이니까 x는 1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속하는 세수는 구하시면 되고요. 다음 연속하는 두 개의 짝수 또는 두 개의 홀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준을 x라고 잡았으면 x 플러스 2 또는 x 마이너스 2로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홀수하고 있고 짝수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나요? 똑같습니다. 홀수가 돼도 1하고 3은 차이가 간격이 2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2를 해주시면 되고요. 2하고 4 짝수죠. 이것도 간격이 2니까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속하는 두 개의 홀수의 합이 12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2x가 10이니까 x는 5가 된다. 그러면 5하고 7이 연속하는 두 개의 홀수가 되겠죠. 그죠? 만약에 짝수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2x 플러스 2가 예를 들어서 14다. 그러면 2x는 12니까 x는 6이다. 그죠? 그러면 6하고 8이 연속하는 두 개의 짝수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고 여러분들이 규칙만 정하시면 되니까 기준을 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속력 거리 시간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자, 속력 거리 시간에서는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박스 형태로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박스 형태로 그린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이렇게
색칠을 하고 나머지 것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위아래에 있는 것끼리는 나눗셈 계산을 하고요, 옆에 있는 것끼리는 곱셈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속력을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속력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시간분의 거리, 위아래 관계에 있죠.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문제에서 시간이라는 걸 구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시간이라는 걸 구하는 것은 뭐예요?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죠? 시간이라는 것은 속력분의 거리가 된다. 그죠? 밑에 있는 게 분모고 위에 있는 게 분자로 가시면 됩니다. 다음, 거리에 대한 거를 구하겠다. 우리가 거리에 대한 거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것끼리는 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것이 꼭 이렇게만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어떠한 공식이 있는데 어떠한 공식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관계에 있다. 어떠한 녀석을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러한 형태의 꼴로 바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위에다 쓴 다음에 나머지 거에다가 아래쪽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우리가 자유롭게 바꿔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식을 가지고 A는 C분의 B, C는 A분의 B, B는 A 곱하기 C, 이러한 형태로 식을 변형을 해서 할 수가 있고요. 얘는 사실상 모든 수학 공식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모든 수학 공식에서 다 성립이 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요. 이게 되는 이유는 뭐다? 등식의 성질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등식의 성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등식의 성질을 확인을 해보면 자, A하고 B하고 같을 때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C이다. A 마이너스 C는 B 마이너스 C이고 A 곱하기 C는 B 곱하기 C이다. A 나누기 C는 B 나누기 C이다. 자, C가 0이 아닐 때의 조건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조건이 우리가 등식의 성질이 이용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을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그 공식의 변형이나 유도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력거리 시간 문제에서 등산 문제가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산을 올라가는데요. 올라갈 때는 시속 2km의 속력으로 올라갔습니다. 내려올 때는 시속 3km의 속력으로 내려왔어요. 아무래도 내리막이 좀 더 편하니까 그렇겠죠. 자, 그렇게 해서 총 6시간이 걸렸대요. 이럴 때 올라간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올라간 거리랑 내려간 거리랑은 같아야만 우리가 1차 방정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간단하게 한번 오른쪽에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업이 올라갈 때고 다운이 내려갈 때입니다. 자, 거리를 한번 봅시다. 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올라간 거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간 거리를 x라고 두겠습니다. 당연히 내려간 거리와 올라간 거리가 같기 때문에 다운은 x가 되겠죠. 똑같이. 다음 속력을 봅시다. 자, 속력은 올라갈 때 시속 2km의 속력으로 올라갔고요. 내려올 때는 시속 3km의 속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좀 전에 했던 이 표에 의해서 이 표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그죠? 속력분의 거리니까 2분의 x. 그래서 올라갈 때는 2분의 x가 되겠고요. 자,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된다? 3분의 x가 되겠죠. 그죠? 내려올 때는 3분의 x다.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문제 조건을 봤더니 전체 몇 시간이 걸렸다? 6시간이 걸렸다. 그죠? 6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는 이거 속력,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의 속력을 더한 것이 6시간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분의 3 더하기 3분의 x가 6이다. 그럼 이거 1차 방정식 그냥 푸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풀어봤더니 x가 얼마가 나왔다? 7.2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간 거리가
7.2kg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유형 3번입니다. 자, 일정 문제인데요. 자, 일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전체 일정이 끝났다라는 것은 1로 잡는 겁니다. 숫자 1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A는 혼자서 어떠한 일을 하는데 10일이 걸린다고 하고 B는 혼자서 20일 동안 걸린다고 합니다. 자, 처음 5일 동안은 둘이 같이 했는데 그 다음에 5일 이후에 갑자기 A가 일이 생겨서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B가 마무리를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B가 혼자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일을 끝냈어요. 자, 그랬었을 때 과연 B가 혼자서 한 날은 며칠이나 되는가라는 문제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선 먼저 첫 번째, A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날이 혼자서 하는데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계산을 해봤더니 A는 10분의 1만큼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10일이 걸렸으니까. 자, 그런데 B가 혼자서는 20일이 걸린대요. 그렇다면 B는 20분의 1일 동안 일을 해서 혼자서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각자의 하루 작업량이죠. 이게 각자의 하루 작업량인데 이거 두 개를 더하면 같이 1일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작업량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식을 세우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할 일들의 하루 양을 계산을 해주고 그것들을 더하는 거죠. 더하면 같이 일을 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같이 일을 한 거를 며칠 동안 같이 일했다? 5일 동안 작업을 했기 때문에 곱하기 5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식을 세워보면, 자, 이게 둘이서 5일 동안 같이 일을 한 거고요. 다음 A가 떠나갔으니까 B 혼자 작업한 거는 20분의 1에다가 며칠 동안 했는지 모르니까 X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얼마가 나오면 된다? 숫자 1이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일을 끝낸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를 방정식을 세운 거를 식을 풀어봤더니 X는 얼마가 나왔다? 5일 동안 혼자 일한 것이 나왔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요 식을 얼마나 잘 세우느냐. 그죠? 요 식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일이 끝나는 양을 1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유형인데요. 증감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인원이라던가 생산량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증감 문제가 있는데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작년에 500명이었던 전교 학생 수가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남녀 공학의 예인데요. 자, 올해 남자가 5% 증가를 했고요. 다음 여자는 올해 10%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교 인원이 1%가 감소를 했었을 때 올해 여학생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올해 여학생을 X로 두면 안 되죠. 그죠? 올해 여학생 같은 경우 X로 두는 게 아니라 여학생을 X로 두는 건 맞는데 어떤 여학생을? 작년 여학생을 X로 두자라는 거죠. 선생님, 그럼 올해 여학생은 어떻게 구해요? 올해 여학생은 여기 10%가 감소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작년 여학생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10%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감을 활용하면 됩니다. 증감이라는 걸 이용을 해요. 그 다음에 미지수의 계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거를 두는 게 아니라 작년 걸로 잡고 10%를 빼라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한번 식을 세워봅시다. 자, 작년에 남학생은 500-x가 되겠죠. 전체가 500명인데 작년 여학생이 x니까 남학생은 500-x로 해서 두면 되겠고요. 작년 여학생은 x로 잡습니다. 그래서 증감을 비교해 봤더니 남자는 5%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작년 남학생에서 5%를 곱해서 더한 거죠. 플러스인데 플러스 교는 그냥 생략을 했고요. 다음 작년 대비 올해 여학생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 감소한 거죠. 그죠? 그래서 x 곱하기 100분의 마이너스 10이다. 그래서 여학생의 증감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죠. 그죠? 이게 남학생,
200개 여학생 이것들을 계산을 해주면 올해 1%가 줄었다라고 해서 마이너스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쭉 정리해서 풀었더니 x가 200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이거는 어디까지나 작년 여학생이에요. 작년 여학생.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올해 여학생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10%, 200의 10%인 20명을 빼주면 올해는 180명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네 가지 유형만 살펴봤는데 사실 1차 방정식의 유형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문제화돼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만 몇 가지 짚어봤고요. 뭐 나머지 유형들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는 사실 좀 쉬는 날이 많아서 제가 일단은 교과서를 푸는 거를 기본으로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프린트물로 해서 좀 전체적인 유형을 다양하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